네, 1번 유형의 의사소통 유형 특성과 접근 방법, 그다음에 성장 방법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T1이 가장 높은 케이스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건 근데 무작정 모든 나만의 기준, 나만의 주장 뭐 이런 것보다는요 거의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기준일 확률이 높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기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법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기준으로 또 한 가지 예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의 범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준을 나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준으로 인식할 확률이 꽤나 높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기준에 그 기준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는 만큼 타인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인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꽤나 융통성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기준과 그 기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어울리거나 함께하기가 좀 원활하겠지만 그 기준과 맞지 않거나 그 기준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걸 다른 의미로는 또 잔소리처럼 그 기준치에 대한 요구가 발휘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T1이 높은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 있어서 그 기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나 그 기준치에 대한 요구가 상대에게는 잔소리처럼 부담처럼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을 봤을 때 이러한 기준을 좀 강박적으로 혹은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예의 범죄를 차린다던가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을 좀 과도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일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과도하게 갖고 그걸 벗어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1번 성향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는 사수나 이런 사람들도 바로 1번 유형이 꽤 많죠. 왜냐하면 신입사원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성인으로 갖춰야 될 성실함이라던가 책임감이라던가 그러한 기준을 익숙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1번 유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완벽이 돼야 되고요. 이상주의자. 사람들이 모든 기준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는 측면. 개혁가. 바꾸지 못하는 건 바꿔버려야 돼. 근데 이 개혁가라는 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개혁가보다는 뭔가 기준에 어긋나는 혹은 잘못되고 갖고 있는 걸 바꿔야 돼. 라는 측면의 개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완전 무결될 때까지 한다. 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러한 멘트를 볼까요? 요새 애들은 학습 태도도 엉망이고 복장도 단정치 못하고 이런 말들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치마가 짧네 뭐네 뭐야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꼰대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삶에 있어서는 성실한 리더로서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측면의 요소는요, 조금 더 이제 약간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한 의무감, 이 기준을 지켜야 되는 강한 의무감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간다. 본인은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변화의 요소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상보다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도 살짝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감이라든가 아니면 근면하고 성실한 면이 분명히 있죠. 좋을 때라는 건 이 케이스의 사람들도 보다 보면 좋을 때의 요소가 있고 나쁠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좋을 때는 사랑스럽고 관계 적응, 누군가를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대하고 친절하고 온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준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이기도 하죠. 반면에 좀 안 좋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판단, 융통이 너무 없어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유형의 사람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때는 어떨 때가 많냐면요. 1번 유형의 사람이 종교적인 측면과 연관이 돼 있으면 소통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믿으라고. 뭔가 이게 맞으니까 믿으라고.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딴 사람의 의견이나 그러한 관점이나 신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해온 기준은 맞기 때문에 이걸 따라와야 된다라는 인식이 꽤 강한 거죠. 그래서 1번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논쟁을 할 때 보면 본인이 논리적으로 그게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측면이 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할 때는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책임감이나 성실함이 꽤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좋은 장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1번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러한 기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다면 예의, 범절, 상명, 하복, 위계, 질서, 성실함, 책임감 그 기준이 맞고 딴 얘기는 틀렸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1번일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소통으로서 접근해야 될까요? 어떻게 소통하는 게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은 기준을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소통을 시도해야겠죠. 우선 태도나 자세로서 여러분은 성실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고요. 최대한의 예의 범절을 갖추셔야 될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타인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분명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다른 기준을 갖고 다른 접합점을 갖고 본인의 의도대로 말하기를 원할 겁니다. 본인의 기준을 따라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 사람과 잘 보이기 위해선 따라주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걸 따를 수 없는 그 기점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1번 유형은 절대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본인이 최소한의 성실과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 잘하기,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약속 잘 지키기. 세 번째, 예의 범절에 대한 준수. 네 번째, 무조건 삶의 태도를 성실하게. 그게 소통, 1번 유형과 소통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역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여러분이 생각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번 유형 지금 소통에 대한 구분, 소통에 대한 방법,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